네, 빅펑크 오늘의 예산 2,453억 5,396만 원.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한 스포츠 관련 예산이라는 거죠. 이 기장이 세월이 조금 이제 노후를 좀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대구의 경우 마이너스 93%예요. 완전 적자 재정인 거죠. 지붕이 뜯기가 없다요, 이게 지금. 그 지붕이 한 장에 이어 이 독일자라 그러죠. 현장을 방문한 칠레 실사단도 잔디 상태와 시설에 대해 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땜빵용 경기장으로 좀 전락한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자,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이 땜빵 전문 경기장으로 등극했다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석 기자님? 여기를 버리고 구덕 경기장으로 그 이제 아이파크가 갔는데 갔죠, 예. 구덕 경기장이 또 이제 정비를 해야 돼서 일단 아이파크가 다시 대체구장으로 이 아시아드로 오고요. 아마 사직구장 이제 건설 계획이 구체적으로 리모델링으로 네. 확정이 된다면은 이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야구를 할 계획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야, 이거는 굉장히 어찌 보면 광범위한 활용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축구장 새로 하는 동안은 미안합니다. 축구 대체구장. 그리고 야구장 내는 동안은 야구장 대체구장으로 이제 쓰인다는 그런 얘기인데. 어느 하나라도 정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스포츠 전문 시설로서는 사실 저는 기능을 다했다고 보는 거죠. 네. 예. 이거 달리 보면 부산에는 뭔가 새로 짓거나 고쳐야 될 부분들의 어떤 니즈가 많다는 얘기도 되지 않겠어요? 지금 사직구장이 1985년도에 지어졌죠. 올해로 37년 차입니다. 우리 안 가본 사람 없고 정말 추억이 깃든 곳이 사직구장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대전구장, 뭐 잠실구장 다음으로 이제 사직구장이 가장 오래됐는데 네. 다음으로 이제 구덕 운동장을 보면 1928년 일제 시대 때 지어진 것을 지금 주 경기장만 남겨갖고 73년에 중축해서 축구장을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중축한 지도 한 47년이 접어듭니다. 증축한 지만 해도 한 50년 된 거예요, 지금. 네, 두 곳 다 너무 오래됐습니다. 예. 예. 1973년도에 정축한 것도 전국체전이 그해 가을에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있었어서. 우리는 그때 현장에 없었는데 교수님만 계셨던 것 같네요. 제가 73년 75년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엄마 등이에요. 이제 전국체육대회를 주최하면은 국고 보조를 통해서 지역에 필요한 스포츠 체육 시설들을 기반을 마련한다는 이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네. 현대 이제 2020년대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부산 아이파크가 아시아드 주경기장과 구덕을 옮겨 쓰고 있지만 어느 한 곳에도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게 그렇긴 하겠네요. 축구 전용 경기장으로서 변신이 거의 쉽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두 개 다 이제 목적이 축구를 위해 지어진 구장들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요. 어찌 보면 이게 참 거창하게 제가 얘기하는 걸 수 있겠지만 전 세계 10대 국가의 제2대 도시인 부산입니다. 예, 굉장히 어마어마한 지위인데요. 근데 이런 도시인 부산에 야구장도 이렇게 넓고 축구장도 넓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곳 구덕 경기장. 대찬이. 75년도에 현장에 있었다니까 전국체전이. 갑자기 우리는 모르는 얘기인데. 나 4살 때야, 4살 때. 부산에서 새천년 처음으로 열리는 제81회 전국체육대회. 구덕 운동장의 그 잔디가 너무 그 교체한 지 오래돼 가지고 선수들 부상 위험이 따라 가지고 구덕 운동장에서 좀 하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그 주경기장으로 장소를 이전해서 개최를 합니다. 구덕도 지금 현재 축구 전용 경기장은 아니고 트랙이 깔려 있는. 예, 종합운동장입니다.
프로스포츠 구단을 우리가 유치하고 보유한 상황에서는 거기에 걸맞는 시설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시설의 개보수 혹은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이 꼭 필요하다. 이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부산시가 새 사직구장 신축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노후한 사직구장을 헐고 최대 3만석 규모의 새로운 개방형 야구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부덕운동장을 축구 전용 경기장으로 확실하게 만들겠다는 것이고. 팔등 순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고자 하는 롯데의 젖잘싸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꼭 가을야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롯데 화이팅! 이번 시즌은 완전 우승같이 완전 잘했어요. 이번에는 저번에보다 더 발전한 것 같아요. 그냥 롯데가 롯데 했습니다. 단지 하나는 내년을 더 기다리게 만든 롯데 자이언츠였습니다. 롯데 화이팅! 솔직히 지금에 좀 만족합니다. 지금에 트로피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엄다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사직은 모두 땡볕을 다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신문지 쓰고 있나? 예. 그래서 사용한 건가? 일단 불편한 점은 자리가 좀 좁아요. 너무 좁아. 좁아서 다닐 때도 좀 불편하고 안에 내부 시설이 먹는 이런 푸드점이라든지 휴식 공간이 좀 많이 없다는 부족하다는 거. 실제 화장실 가기가 좀 불편하고 그러면 비가 오면은 계단이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여름에 햇빛도 못 피하고 비 오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이 제일 불편하죠. 그거는.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선수들 있는 데인데 더가웃인데 바퀴벌레가 큰 게 막 지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산 사직 야구장의 수준은 최악입니다. 단편적인 개보수, 그죠? 근시안적인 개보수들을 계속 해왔어요. 매년 한 2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보다 팬들을 위한 재건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2006년 부산시장에 출마한 당시 열린우리당 오거돈 후보가 돔야구장 건설을 꺼내들었습니다. 부산 동구장 건설 추진 등을 통해 세계인이 찾는 관광 휴양 도시로 국 12,300억 원을 대구도 한 10년 약 올렸죠. 경기장 짓는 걸로, 야구장 짓는 걸로. 야구장은 현재 위치에다가 그냥 재건축을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권리 형태라든가 사업비, 사업 규모 이런 것들은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대는 안 합니다. 이거 10년도 넘은 일이고 매번 정치권에서 자꾸 그걸 이용하는데 제발 안 했으면 좋겠고요. 철삼 뚫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로만 다 이용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그 몇 번이나 지금 짓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시장이 몇 번에 바뀌고 아직 안 짓잖아요. 지금은 이제 한다고 이제 발표가 났지만 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재미를 느끼는 그런 구장인 것 같아요. 흥도 많이 나고, 예. 어쨌든 제가 장애인이니까 장애인 시설이나 그렇게 좀 잘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꼭 야구만 아니라도 다른 문화적인 혜택이나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구장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전간판은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 노란봉도 똑같게 해주세요. 전국 최고의 롯데 팬의 열정은 어느 누구가 따라올 수가 없는데 무조건 신축 구장을 지어가지고 롯데 팬들의 염원을 갖다가 무조건 그 열정과 톤을 갖다 담을 수 있는 야구장을 갖다가 반드시 신축 구장으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이 사직구장의 경우는 일단 3월 경기를 위해서 일단 보수를 하기는 했네요, 그죠? 홈에서 외야 펜스까지 길이를 늘리고 펜스를 높이는 보수 공사를 진행했고요. 사직 야구장은 시에서 직접 운영비를 내는 상황이 아니고 롯데자이언츠가 3년마다 단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내고? 네네네. 1년에 35억 원 정도 경기장 사용료를 부산에 부산시. 내는 셈인 거죠. 그래서 이번 보수 또한 이제 롯데자이언츠가 선투자로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부산시에서 매년 내야 하는 경기장 사용료를 이제 차감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돈을 쓰고 이제 매년 내는 것을 좀씩 까주세요. 네, 이렇게 네, 된 뭐 그런 건데. 거죠. 예. 이 사직 야구장이 1985년도에 지어질 때는 축구, 미식축구, 야구가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관중석의 시야가 네. 정면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석을 제외하고는 이 야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는 고개를 돌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문제 많이 지적들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수공사하면서 이제 뒤로 2.8m 더 홈플레이트 쪽으로 미니까 고개를 더 돌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네요. 더 각을 크게 꺾어야 돼요. 보수는 했는데 이게 이제 관중들의 편의적인 측면에서는 부작용이 있을 거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 조사에 따르면 부산 시민의 42%가 사직 야구장의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재건축 얘기가 나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새 야구장 유니콘설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그러는데 존재하지 않는다. 뭐 왜 계속 이렇게 보수만 하는 겁니까? 부산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지구상에서 가장 부산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게 해운대와 사직 야구장이거든요. 전 세계 어떤 경기장, 미국의 어떤 NBA, 어떤 경기장들보다 심장이 뛰는 곳은 사직 야구장이 저는 지구상 최고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지난 10년 동안 보수도 못하고 새로 옮기지도 못한 것은 실무적으로도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게 다 어떤 시장이든 다 지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 어려운 이유가 이제 북한으로 간다. 이러면은 교통이 나빠서 지하철 2정거장 당기는데 5천억 듭니다. 또 하나는 지금 사직 야구장을 재건축한다. 롯데자이언트가 법적으로 갈 데가 없습니다. 대체구장이 없습니다. 새로운 장소, 끊임없이 이제 시도해봤죠. 그럼 이제 대안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시장도 지금까지는 결제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막 의지는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제 저 팬들의 목소리 들어보십시오. 분노가 이제 한계에 오가 있지 않습니까? 저 첫삽이나 뜨고 얘기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식기구단 중에 유일하게 제대로 된 경기장이 없는 하나와 더불어서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제 야구장으로 개방형 새 구장을 짓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사직 야구장을 허물고 1,500억 원에서 2,000억 정도를 좀 들여서 이제 개방형 야구장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기본 계획 용역을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공사를 들어가서 28년도 되면 새 야구장을 열겠다는 계획인 거죠. 근데 용역 그 조사도 2월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간 거죠. 약속대로 좀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용역 조사는 서병수 시장 때도 돈 들여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용역한 후엔 진척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이 이제 믿을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모두가 다 이제 이해관계자도 너무 많고 다 걸려 있죠. 그런데 아시아드 주 경기장은 육상과도 관련이 있고 또 미래의 올림픽이 열렸을 때 주 경기장으로 사용돼야 된다는 아주 막연한 2032년 올림픽을 또 추진했었거든 과거에. 그렇지만 부산 전체 도심을 봤을 때는 마침 부산에 그 신공항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항 쪽에 향후 올림픽 관련 시설은 그쪽으로 잡는 게 맞고요. 아시아드 주 경기장은 그럴 경우 이제 없애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사직은 야구 중심, 구덕은 축구 전용 구장. 위치도 현재의 구장 위치를 벗어나는 것은 더 이상 검토할 필요가 없다. 10년 내내 우리가 이제 논쟁을 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결단만 남아있고 특히 옆에 있는 대구가 이 두 개를 의미 있게 지금 성공시켰기 때문에 부산으로서는 정치적 부담까지 지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또 올해 지방선거도 있는데 뭐 박형준 시장 재선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계획이 또 바뀔 수도 있는 현실도 있는 거죠. 부산이 야구 인기가 높은 도시잖아요. 부산이란 도시의 특성상 지방선거랑 밀접하게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장이라도 야구장 공약, 아마 올해 6월에 나오는 어느 당이든 모든 후보의 공약이 아마 새 야구장이 들어있을 텐데 그런 지점들 때문에 기대도 되지만 우려도 됩니다. 대체구장 확보를 못하는 게 그게 어디로 갈 것이냐가 제일 뭐 월드컵의 성질을 뭐 2년 동안 야구장을 바꾸는 게 맞냐, 육상은 어디 가냐 하는 이제 작은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조정하냐의 문제인데 결국 이제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이 공공성과 전체적인 이득이 더 큰 쪽으로 결정해 주는 것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맞습니다. 것입니다. 사직 운동장 2017년부터 최근 2020년까지 수익을 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연평균 31억 정도의 수익이고요. 평균 흑자율 54%를 기록했습니다. 흑자 계속 나고 있었구나. 예, 사직구장에. 그래서 시설 투자를 하지 않은 낡고 오래된 시설이지만 이 수익이 우리 부산 시민들의 야구 사랑으로 만들어진 수익인 거죠. 그래서 부산시와 롯데자이언츠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이상은 좀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라는 거를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숙제가 하나 더 있죠. 축구장인 이제 구독운동장 얘기입니다. 2020년 작년 한 해 관리 유지 비용이 약 17억 정도 들었다고 그러는데, 자, 정 교수님, 구독운동장의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스포츠 관점에서 보지 말고 부산의 서구, 동구, 구도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봤을 때 구독운동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야구가 사직 중심이라면은 결국에는 구독 경기장은 좀 축구 전용 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도심 재생과 도심의 좀 앵커 역할, 또 균형과 KT가 왜 야반 도주했겠습니까? 그 프로농구팀이 경기장이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2대 도시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구동 야구장이 없어진 자리에 또 이 컴팩트한 조그마한 실내 공간 정도라면은 스포츠가 아니라 부산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 구도심을 살리는데 최적화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지금 뭐 1,30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2028년까지 1만 2만석 규모의 축구 전용 경기장을 건립하겠다고 나서는데 구독 운동장이 유력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서공 기자님, 구독운동장 측에서 뭐 전화가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대구가 이제 이런 구도심을 살리는 형태로 축구 전용 구장을 잘 지어서 도심의 어떤 도시 재생까지 이뤄낸 사례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아마 지자체인지 아니면 요 구독운동장 전용 구장을 추진하는 뭐 단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이것저것을 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DGB 대구은행파크에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 모든 구단들이 한 번씩 다 찾아와서 이제 사례를 벤치마킹을 한다고 왔었습니다. 사실 구독도 한 2015년서부터 여기를 철거하고 뭐 새롭게 짓는다 이런 계획들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역시 좀 쉽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뭐 예산의 문제도 있고 또 구도심 재생이란 가치는 되게 좋은데 그런 좀 의문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경기장을 새로 짓는 게 과연 도시 재생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품으셨다면 바로 2019년에 개장한 DGB 대구은행 파크가 좀 그런 효과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구독에서도 분명 아마 예의주시하고 또 자기네들도 그런 가치를 좀 가져가고 싶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산시에 비해서 대구시는 야구와 축구 경쟁이 비교적 최근에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깝죠. 관리와 활용에 대한 고민이 좀 반영이 됐는가, 이게 궁금하단 말이죠.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너무 아담하고 예쁘고 좀 이렇게 귀엽고 쾌적해요. 깨끗하고. 경기장이 여러 면에서 쾌적하고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으면 사람은 모이게 돼 있어. 나도 어린이 삼성 라이온즈였는데 어렸을 때. 난 오비베였어. 물론 이제 도시 좀 외곽이지만 이렇게 좀 깔끔하게 잘 지어놔가지고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홈 경기를 좀 편하게 보러 올 수 있게끔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온즈 파크 너무 예쁘고 잘 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천지 차이죠. 예전 시민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좌석의 간격이라든지 앉아서 관람하는데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새로운 구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국에 어디에 가도 뒤떨어지지 않는 최신식 어떤 그런 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승환이 별명이 돌부처라서 두꺼비들이 왜 앞에 막 저 소주에서 협찬받아.
일단 규모도 넓고 커가지고 그냥 일반 시민들이 편하게 교통도 편리하니까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라이온즈 파크가 대구의 하나의 자랑거리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하시도에 비해서 대구에서 이렇게 딱 선제적으로 좀 먼저 지은 부분이 되게 좀 고무적인 것 같고 많은 원정 팬들이 오고 이러면서 또 지역 경제도 내수도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투자는 분명히 또 필요할 때는 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거 안 없앤 게 정말 그래, 저렇게 했어야 돼. 나는 동대문구장도 진짜 열받아. 그거 없어진 게. 이 구장의 매력이라고 하면 스타디움은 거리가 멀어서 선수 확인하기가 좀 힘들고 호흡이 힘들었는데 여기는 너무 가까워서 선수들의 이야기도 호흡 소리까지 들리고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도르트문트 경기장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예전에는 저기 W석에서 막 깃발도 흔들고 그랬었거든요. 처음 왔을 때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진짜 K리그 구장에도 이런 구장이 있구나. 다 같이 쿵쿵짜 쿵쿵짜. 전체적인 상권부터가 다 분위기가 다 좋아졌죠. 야구장이 떠나면 좀 죽었지만 이제 이 축구장 생기면서 또 주위 상권, 또 주위에 또 아파트들이 많이 찾아보니까 운동 동호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잘한 거는 뭐 잘했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예. 네. 야구 전용 구장, 축구 전용 구장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제대로 갖추어진 그런 거죠. 그 대구도 뭐 따지고 보면 처음에는 부산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과거 이제 뭐 삼성 라이온즈 전성기라고 하죠. 한 2010년 중반 때까지 쓰던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 같은 경우는 1948년에 문을 연 지금은 허물어진 동대문 야구장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그렇죠. 야구장이었는데요. 2006년 안전진단에서 이제 알파벳 E 등급을 받아가지고 이거 철거해야 된다. 왜냐면은 더가웃에 그때 보면은 H붐으로 무너질까봐 이렇게 세워놓고 이랬어요. 그리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열악하고 낡고 그랬습니다. 근데 2011년에 정전까지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야간 경기에서. 그래서 사상 초유의 정전 서스펜디드 게임도 했고요. 근데 그 모든 열악함을 이제 딛고 이제 새 야구장을 졌죠. 이런 협상 과정들이 좀 쉽진 않았지만은 대구시도 또 삼성 라이온즈도 빠르게 새 경기장을 지어야 된다라는 둘 간의 공감대가 있었고요. 굉장히 그 어떤 좀 미래지향적인 그래서 과거의 야구장과 다른 야구장을 지었던 점이 지금까지도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는 요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포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 라이온즈 볼파크 보면 저 텐트를 치고 야구를 볼 수 있는 뭐 피크닉 존 뭐 이래가지고 가족이 함께 즐기기 굉장히 좋은 조건들이 돼 있더라고요. 네. 건설 이후에 관리비와 이제 수익률을 좀 비교해 봤어요. 근데 코로나 뭐 때문에 2020년 빼고 보면 한 2%에서 7%까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야구 팬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죠. 얘기죠. 예.
그리고 축구 전용 구장 아시죠? DGB 파크 같은 네네. 경우 대구 축구 팬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 첫해 52억 원으로 이익을 좀 남겼고요. 뭐 작년에 코로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있었고요. 네. 축구 전용의 어떤 쾌적한 시설과 축구 팬들의 사랑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FC 같은 경우 뭐 다 아시겠지만 시민 구단으로 이제 처음 시작된 구단인데요. 좀 부침은 있었습니다. 뭐 기업 구단이 아니다 보니까는 한때는 굉장히 어려운 팀이었고요. 그 성적도 안 좋고 그래서 뭐 2부 리그로 강등된 적도 있고요. 그러나 템포를 길게 가지고 구단을 발전을 계속해서 시켜온 겁니다. 일단 시의 의지도 있었고요. 또 구단의 전문 행정가를 도입한 지점도 있고요. 또 대구시에 이제 엔젤 클럽이라고 구단을 후원하는 모임도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이 DGB 대구은행 파크가 들어서면서 진짜 뭔가 딱 그 방점을 찍은 거죠. 일찌감치 경기 하루 전 예매로만 매진을 기록했던 DGB 대구은행 파크. 비용적인 측면에서 한 500~600억 수준으로 지을 수 있었던 게 과거에 우리나라에 흔한 뭐 콘크리트로 올리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앞서 쿵쿵골이라는 그 응원 구호처럼 알루미늄 구조로 대부분의 골조가 돼 있어서 그게 소리는 울리고 근데 공사비는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걸 위해서 대구시도 그렇고 대구FC도 뭐 유럽, 미국 다양한 나라들의 축구장들 특히 좀 비용을 줄이고 경량화된 구장들은 어떻게 짓는가. 왜냐하면 대구 스타디움이 6만 석이었잖아요. 2만 명, 3만 명이 오셔도 텅 비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한 12,000석 규모로 지어진 DGB 대구은행 파크 같은 경우는 한 7~8천 명만 오셔도 구장이 꽉 찬 느낌이고 그 중계화면에서 이제 선수들 뒤로 어쨌든 팬들이 가득 있으면은 뭔가 경기 자체가 더 재밌어 보이는 효과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참여하고 있는 팬들 입장에서 서로 간의 어떤 군중 심리와 이런 것들이 흥분도도 올라가게 되고 훨씬 더 재미있게 경기를 관전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보는 시청자들 또 가고 그렇죠, 싶고, 그렇죠. 또 가게 가서 되고. 보신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게 지금 DGB 대구은행 파크입니다. 그리고 저는 좀 놀랐던 게 삼성 라이온즈 옛 구장 자리에 시민들을 위한 축구장을 지었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장소가 탈바꿈을 이렇게 한 건데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저 벤치마킹을 하러 온다 그래요, 정 교수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왜 반발이 없었겠어요? 그 육상 경기장을 없애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성동 옛 대구 시민들의 그 스포츠에 대한 구덕처럼 정치가 있는 곳에 DGB 파악이 들어간 것은 두 가지죠. 도심 재생에도 도움이 되고 드디어 진짜 참 올드타운이었거든 거기가요. 그리고 또 하나 스포츠의 그 레가시나 헤리티지를 또 유지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저는 뭐 신의 한 수다. 예. 끝나고 나니 신의 한 수지. 결정하기 전에는 어떤 정치 담당자도 그렇게 쉽게 우리가 예단하기는 힘든 문제인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반발이 없진 않죠. 왜냐하면은 저 큰 부지에 뭔가 개발 시설이 들어오거나 좀 돈이 될 만한 것들이 들어왔으면 하는 요구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있었겠죠. 특히 그 DGB 대구은행 파크 옆에 위치한 그 시민운동장 그 야구장 자리에 그대로 야구장을 존치를 했잖아요. 그 부분이 역사적인 의미라든지 우리나라에서 가져가야 될 어떤 스포츠의 새로운 좀 모델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공간을 그냥 둔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근데 스포츠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인 야구, 뭐 학생, 아마추어 야구를 하지만은 그걸 떠나서 그 공간에 그냥 이렇게 공원처럼 잘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일대가. 그러면은 DGB 대구은행 파크에서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그 옆에 야구장 근처를 이렇게 거닐면서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다는 점이 그 공간이 줄 수 있는 굉장한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구가 고향이니까 그 장소에 수많은 추억이 있죠. 제 단골집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옛 추억이 그 정신까지 보존해주고 하나는 첨단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가보고 싶어요, 정말로. 네, 교수님 그 단골집도 좀 가고. 또 여기에 또 제가 조금 칭찬을 보탠다면 축구장 리모델링비에 들어간 515억 중에 115억 원이 이제 국비 지원을 받은 거예요. 도시 재생 비용으로 해서. 도시 재생 카테고리에 이렇게 섞어서. 네네. 그래서 이런 시민들을 위한 축구 인프라도 마련을 하고 더불어 고성동 일대에 구도심을 이제 되살린다는 거. 그래서 예산의 목적이 좀 살아났다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계속적으로. 그렇죠, 또 이렇게 또 그 한순간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스타디움들, 뭐 앞서 얘기했던
축구장이든 야구장이든 이런 곳이 현대 사는 우리들한테는 시야가 뻥 뚫려 있고 좀 눈이 쉴 수 있는, 눈이 네, 편안한 맞아요. 공간 중 하나잖아요. 마음도 맞아요. 넓어지고. 맞아요. 현대 도시에 이런 공간들은 진짜 그 삶 속에 꼭 필요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스포츠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밤에 사람들이 모이는 그 도시의 축제 같은 유일한 어떤 장소입니다. 한 장소에 항상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 이 시설은 공공 이상의 정신적 가치까지 좀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부산과 대구 양 지역의 여러 경기장을 이제 다녀왔는데요. 끝으로 공공 스포츠 시설들이 시민을 위한 진정한 어떤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 얘기를 좀 나눠봅니다. 일단 뭐 연고팀이란 요소는 계속해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살던 도시에 하나의 팀이 있다는 거는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어떠한 좀 계기가 돼주고 중요한 요소죠. 구실이 돼주죠.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국가대표팀 응원하는 거에 많이 몰입을 했다면 그런 시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과거에는 진짜 막 거대하고 웅장하게 짓는 것들이 우선이었다면 지금은 진짜 콤팩트하고 그리고 좀 더 경제적 비용 그리고 관리의 영역 20, 30년 뒤를 보는 어떠한 예산의 활용 그리고 이 시설이 이 지역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까지 고민을 했을 때 그러한 시설들이 지금 잘된 사례들이 이미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삶의 행복이 늘어나고 그 행복이 늘어나는데 예산이 쓰이는 설사 그게 적자를 볼지언정 의미가 있는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이제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또 운영하는 구단 입장에서도 조금은 이게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어느 정도 장기 위탁을 통해서 예측 가능한 운영은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아이파크는 일일 대관을 쓰고 BNK도 마찬가지고 야구단인 롯데자이언트는 단기 위탁을 하는데 길게 봤을 때는 장기 위탁으로 가뭄을 통해 가지고 최소한의 큰 적자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지속 가능적인 측면에서 필요하고 결국은 이 경기장은 이 지역 커뮤니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시설의 활용 부분들 유지보수가 어떻다, 뭐 세금이 어떻게 들어간다 이런 얘기로 출발을 한 것 같은데 그 이야기의 끝은 조금은 다른 의미로 끝나면서 우리 모두가 생각을 좀 깊게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얘기로 오늘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정 교수님부터 한 줄 평. 최소한 국가 수준에 좀 맞췄으면 좋겠다. 우리 스포츠 시설들이. 공감합니다. 이 모든 이 시설들이 아이들과 가기에 좋은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스포츠를 많이 보고 스포츠를 직접 하는 그것들이 우리의 내일을 밝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들이 공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지자체의 예산과 기업의 기부 내지 후원과 시민들의 관심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 지역의 경기장 이렇게 쭉 보니까 진짜 드는 마음이 빨리 좀 이렇게 마스크 좀 벗고 우리가 그 시절에 와서 같이 좀 소리도 좀 지르고 그리고 저 가는 길에 합류하는 지점에 아는 사람 만나는 거 진짜 기분 좋거든요. 전철 딱 내렸는데 야 왔냐 이렇게 해서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빅펑커는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예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 생각 잊었는가